자, T분포 왔네요. T분포. 자, T분포는 X의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경우 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할 때 사용을 하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T분포는 자유도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T분포 역시 카이제곱 분포처럼요. 모수는 자유도 하나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T 하고요. 모수 뭐 자유도 막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T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유도는 임의로 결정될 수 있는 수를 자유도라고 그래요. 자유도. 네. 자유도가 엄청 높은 어떤 모델이나 뭐 전략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닙니다. 자유도가 너무 많으면 임의로 너무 많은 게 결정될 수 있어가지고 컨트롤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어쨌든 자, Z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따르고 표준정규 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죠. 자, 그리고 카이제곱 나왔네요. 자, 반가운 카이제곱. 자, V가 모수가 K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고 Z와 V는 서로 독립일 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T 분포가 디라이브가 돼요. 요 폼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폼도 제가 이제 간단한 약간 재미있는 특징. 대학에서 이제 이런 기초 통계학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런 폼들이 계속 마주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뭐 카이 제곱 분포 디라이브 어떻게 했죠? Z에다가 제곱하고 더하고 T 분포도 사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사실 문제 풀 때 뭐 확률 계산하고 가설 검정하고 추정하고 이런 문제 풀 때 거의 안 쓰입니다. 아예 안 쓰여요. 안 쓰이는데 언제 나오냐면 증명할 때. 그러니까 혹시 증명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 폼은 뭐 이걸 막 정규분포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증명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폼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T분포를 따르는지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X1과 XN이 X1과 XN이 쭉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각각 이런 동일한 분포에서 나온 확률 표본이다라고 할 때 이걸 많이 쓰죠, 저희는. 이걸 많이 씁니다. 자, 이런 확률 표본들이 있어요. 자, 확률 표본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게 뭘까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그쵸? 계속 확률 표본 나오고 그 다음 표본 평균 구하고 확률 표본 나오고 표본 분산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나왔네요. 자, X바 공식 기억하시죠? 이제는 확률 표본들 싹 다 더하고 나누는 겁니다. 개수만큼.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얘에 대해서 지금 폼이 굉장히 익숙한데요? 마치 표준화시키는 폼인 것 같은데 표준화? 그쵸? 자, 일단 표본 평균이 있어요. 얘는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면은 뭘 따라요? 무조건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죠. 뭐 분포를 제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만들어낸 거 너무 어려우니까 갖다 쓰는 거죠. 많이 연구가 많이 된 것들을 갖다 많이 쓰는 거죠. 자, 어쨌든 확률 변수니까 확률 분포를 따르는데 아직은 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안 해요. 알 수밖에 없네요. 왜냐? 확률 표본들이 각각 정규 모집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 이 친구는 표준화를 시킨 것 같아 보이는데 아래 S가 나와 있네요. S 땡뚱맞게 계속 시그마였는데 S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그마를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 그러니까 얘가 정규 분포에서 나온 건 알겠어. 얘가 정규 분포에 나온 건 알겠어요. 이런 모순 모른다고 칩시다. 이 뮤만 알아. 얘는 모른다 칩시다. 확실한 거는 얘네들은 전부 다 정규 모집단에서 나온 건 확실해. 근데 분산은 모르겠네. 모를 때는 정규 분포인 거 확실하니까 중심극한 정리 그 슬라이드에 있던 거 기억하시죠? 모집단이 확률 표본들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면은 표본 개수 상관없이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쵸? 따른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친구를 표준화시키든 뭘 하려면은 이 친구를 표준화시키려면은 표준 편차에 대한 이 모수가 필요해요. 근데 모수를 모른다고 할 때, 이 친구를 모수를 모른다고 할 때 표본 분산을 대신 쓰는데 표본 분산을 대신 씀으로 인해서 이 친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T 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모 표준 편차를 알면요? T 분포 쓸 필요 없죠. 뭐하러? 정규 분포 쓰면 되죠. 훨씬 더 간단한. 간단하진 않은데 어쨌든 정규 분포를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 알겠어. 모집단 정규 분포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라. 자, 그런데 얘를 얘를 표준화하고 싶어. 왜냐면 확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얘 그냥 이 친구 정규 분포 따르는 건 알아. 근데 이 친구 확률 어떻게 구하나요? 확률값. 어떻게 구할까요? 뭐 이 친구가 뭘 따르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모 표준 편차도 모르고. 그쵸? 어떻게 쓸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모르니까 표본 표준 편차 혹은 표본 분산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써서 스케일링, 이 표준화를 시켜주니까 T분포를 따르더라. 자유도는 n-1인. 아니,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표준화를 하는 건가요? 표준화를 해야 확률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표준화를 해야 확률 계산할 수 있다. 어쨌든 뭐 놀라운 거는 이 친구를 표준화하는 폼 자체가 T분포를 따른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X가 정규 모집 단위일 때, 자, 이 친구가 정규 모집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어. 따르기 싫어도. 자, 그런데 정규 분포 따른다는 건 알겠지만 정규 분포를 이루는 모수 두 가지, 모평균과 모분산, 모표준편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를 몰라. 뭐냐면 모표준편차를 제가 몰라요. 모분산을 모릅니다. 자, 그럴 때는 제가 이 친구가 아무리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아무리 잘난 놈이어도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도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었어요. 혹은 뭐 확률 계산 표준화를 안 하더라도 모분산을 일단 모르면은 확률 계산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이 친구 대신 이 모르는 모분산, 모표준편차 대신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써주면 확률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친구는 대신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를 따른다. 이 T분포를 가지고 확률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분산이 동일한 두 정규 모집단에서의 T분포 한번 읽어볼게요. X1과 Xn이 쭉 있고요. YN과 Y이 쭉 있고요. 자, 이 친구들 각각 분산이 동일하다 했으니까 자, 이런 형식을 정규분포를 각각 따릅니다. 서로 독립이고요. 그리고 표본 분산은 각각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 아까 본 거죠, 다? 이거 각각의 표본 분산. 뭐 구하는 공식 이제 낯설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친구 뭐였죠? 제가 아까 약간 뭐 풀드 샘플 베리언스라 이름 멋있지만 그냥 가중평균 같은 거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이 합동표본 분산입니다. 합동표본 분산. 자, 이 합동표본 분산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분산이 동일한 두 정규 모집단에서의 T 분포를 자, 요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사실 여러분들 얘는 볼 필요 없어요. 얘는. 이 녀석도 어렵잖아요. 그림 문제 다 없애버려요. 일단 없애버리고 사실은 얘 분포인 거예요. 얘. 뭐 엄밀하게 얘 분포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싶은 타겟은 얘잖아요. 그렇죠? 얘에 대해서 지금 확률 계산하고 싶고 얘에 대해서 추정하고 뭘 하고 싶으니까 표준화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옆에 붙는 건 무조건 모평균이고 아래는 모표준 편차인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이제는? 그렇죠? 뭐 모표준 편차가 아니더라도 스탠다드 에러에 해당하는 폼이 들어가잖아요. 자, 어쨌든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뭔가 알고 싶어. 근데 이 친구는 뭐죠? 각각의 표본 평균의 차이네. 즉 이건 뭐냐면요. 약간 두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를 제가 검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뒤에 다룰 거예요. 두 모집단, 두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비교 같은 걸 하는 추정과 검정을 할 때 이거는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이런 게 있구나. 이 풀드 샘플 베리언스도 써가지고 분산이 동일할 때 두 정규 모집단의 어떤 표본 평균의 그 비교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통계량을 구성을 하고 얘가 T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래, 모수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정리할게요. 이거 스펠링은 보통 소문자로 써주는 게 그 컨벤션입니다. 자, T분포는 정규분포보다 넓게 퍼져 있고, 넓게 퍼져 있다는 건 뭐냐면요. 정규분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꼬리 부분이 좀 더 평평하게, 플랫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팻하는 거예요. 팻. 이 꼬리가 뚱뚱하다, 팻 테일 혹은 플랫하다. 그쵸? 뚱뚱하니까 이렇게 쭉 갈 거잖아요. 쭉. 얘는 이제 가파르게 샥 내려가는데, 그쵸? 자, 그리고 벨 쉐이프라는 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쵸?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분포가 중심 부분에 점점 더 뾰족해진다. 그리고 자, 얘도 참 정규분포로 참 잘 근사를 해요. 카이제곱 분포도 마찬가지고 표본 크기가 커지면 일단 정규분포로 간다. 그리고 주로 모평균 추정을 할 때, 혹은 모평균 차이에 대한 추정을 할 때, 자, 모평균 차이에 대한 추정을 할 때, 그쵸? T분포를 쓴다. 자, 그리고 모표준 편차를 모를 때가 핵심이죠. 네, 모표준 편차를 모를 때. 그리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모표준 편차를 모릅니다. 몰라요. 물론 모르더라도 뭐 샘플 이 크기가 커지면은 뭐 정규분포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뒤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표본 크기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표준 정규분포, 미만일 때는 T분포를 사용한다. 제가 써놨네요. 여기 써놨네요. 자, 이런 추정들 있죠. 이런 거 추정할 때는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면은 이걸 쓰는데 그 미만일 때는 T분포를 쓴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정규분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검정들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에서는. 그쵸? 자, F분포라네요. 자, F분포라는 거는요, 두 정규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때 실을 써요. 자, 두 정규 모집단에, 이것도 정규 모집단이라면 여러분들 탁, 예, 와야 돼요. 그냥 모집단 아닙니다. 아무 모집단 아니에요. 두 정규 모집단에, 지금 카이제곱부터 계속 정규 모집단만 나오죠? 왜냐면 여기서 디라이브가 된 애들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F분포는 두 정규 모집단의 모 평균을 비교하는 건 뭐였죠? 아까 T분포 쓴다 했죠. 풀드 샘플 베리언스 써가지고 분산이 동일할 때. 자, 근데 이 친구는 그 두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때 F분포를 써요. 그래서 V1과 V2라는 요 각각의 확률 변수가 있는데 각각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대요. 그쵸? 이렇게 따를 때, 자, F라는 녀석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V1을 본인의 모수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분자로 들어가고, 뭐 V2를 본인의 모수로 나눠준 다음에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F분포를 따르는데 여러분들 요거 약간 실수 많이 하세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자가 앞에 들어와야 돼요. 앞에.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럼 얘를 제가 뒤집을게요. 뒤집어. V2가 올라가죠. 제가 분자가 앞에 가야 된다 했죠. 모수 위치할 때 분자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분자가 있는 녀석의 앞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F라는 녀석을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제가 요거는 아까도 뭔가 V 들어가고 K 들어가고 이런 건 증명할 때 많이 쓴다 했죠. 자, 근데 이걸 실제로 많이 쓴다고 안 했죠. 실제로 확률 계산할 때는 요걸로 씁니다. 네. 뭐 이것도 다 외우시면 좋죠. 그쵸? 자, 이렇게 쓰는데 지금 보면은 두 정규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산이 두 정규 모집단의 분산을 각각 비교할 때 요런 폼으로 F분포를 형성을 하고요. 이 F 확률 변수는 요런 자유도를 각각 가지는 두 모수를 갖는 분포를 띠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제가 다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강의로 따지면 불과 몇 시간 뒤겠네요. 네, 불과 몇 시간 뒤에 이제 회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 나올 때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고 이 두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한다는 게 여러분들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분산을 뭐하러 비교해? 뭐 실제로는 뭐 키의 분산 궁금한 사람 없죠. 자, 그런데 통계 분석을 할 때는 분산 분석이 엄청 중요해요. 대부분이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분포랑 T분포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것도 재밌는데, 자, 이런 식으로 쭉 깔게요. 자, 얘가 이런 걸 따른다고 할 때, T는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죠? 이거 어디서 봤죠? 제가 조금 바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서 봤나요? 어디서 봤으니까 넘어가겠죠? 그쵸? 얘였죠, 얘. 그죠? 괜히 기뻐가지고. 네. 자, 똑같은 폼이죠. 자, 이렇게 이거 복습이니까. 그쵸?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의 제곱을 하면요. 이 친구의 제곱을 하면 Z제곱이 되고 이 친구는 K분의 V가 돼요. 그쵸? 그런데 이 Z제곱, 야, 여러분들 이제 Z제곱을 하면 뭐가 떠올리냐면 카이제곱이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이 친구 제곱을 하면요. 제곱을 하고 n만큼 더해주면 뭐였어? 얘가 곧 카이제곱의 자유도가 n인 이 확률 변수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n이 하나네? 그쵸? 하나니까 n 하나. 그러니까 얘는 n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곧 뭐예요? 이 Z제곱이란 얘는 곧 카이제곱이에요. 근데 본인의 모수로 나눴네?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본인의 모수로 나눴네? 이거 뭐예요? 카이제곱 분포를 본인의 모수로 나눠. 카이제곱 분포 본인의 모수. 카이제곱 분포 본인의 모수. 그러니까 F분포를 따르죠? 분자에 있는 모수, 이 자유도가 여기로 온다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넘겼네요. 자, F분포 다시 가보면 분자에 있는 녀석의 자유도가 앞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 T분포를 제곱해 준 것만으로도 F분포를 디라이브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요거는 기초 통계학에서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수리 통계학 같은 데 넘어가다 보면 엄청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표본 분포 정리. 자, 정규 분포와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에 대해서 제가 쉽게 배우는 통계 입문에서 배웠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깊게 배웠어요. 훨씬 더 깊게. 왜냐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정규 분포라는 건요.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 다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 이 평균에 대한 추정 검정을 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모분산을 모르더라도 표본 크기가 크다면 정규분포를 사용해서 모평균에 대한 검정, 추정을 하게 된다. 자, T분포는요, 모분산을 모르고요, 표본 크기가 좀 작을 때 많이 써요. 왜냐? 표본 크기가 크면은 정규분포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분포는 물론, 표본 크기가 뭐 커도 전 T분포 쓰고 싶은데요. 써도 됩니다. 어차피 그 T분포가요, 정규분포를 근사하고 있어요, 이미.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요. 그러니까 T분포는 모분산을 모를 때 평균에 대한 검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요, 모분산에 대한 검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주형 자료 분석을 할 때 독립성, 적합성, 동질성 검정 이런 거에 사용을 합니다. F분포는 두 모분산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산 분석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본 분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